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화요일 방송 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죠. 후보자 관련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약속을 못 지켰네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2번의 방송도 좀 성실하게 잘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26일 날 화요일 날이 통일부 장관 청문회입니다. 뉴스가 막 많이 뜰 것 같긴 한데 그날 어쨌든 뭐 청문회 끝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청문회를 일정하게 좀 보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 서해의 날 관련해서 어떤 했던 발언 자체가 좀 논란이 있나 본데요. 천안함 사건을 포함해서 서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남북의 불미스러운 충돌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보수 쪽에서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천안함이 북의 도발인데 왜 그거를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천안함 문제 그리고 금강산 문제 포함해서 남북 간의 정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산적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남북 화해를 좀 방해하고 또 자유한국당 유들의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어떤 소재로 사용하는 이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기획을 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착각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한미동맹을 주제로 다룹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왔다. 이런 것이 7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근간이었죠.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개혁 정권도 이 명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왜 착각이라고 하느냐? 한미동맹이라는 게 실제 하는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유당이든 그리고 현 정부 집권당이든 집권 세력이든 얘기하고 있는 이 한미동맹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보루 역할을 해왔는가 저는 이걸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제 주장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군인들, 미국 정치인들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둔 육군사령관 출신 삼성 장군 출신이랍니다. 벤 호드스라고 하는 예비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매체에 인터뷰한 계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여하는 그 참가 회원국들이 돈을 몇 배 더 인상해서 회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50%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자, 그 반발 차원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유럽의 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토 회비를 더 올리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미군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주둔하면서 미국을 지킨 것이 아니다.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군 본토 방위를 위해서도 긴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미군 기지가 독일 방어를 위해 있다기보다 이것은 미국 안보를 지키는 전쟁기지에 해당한다.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한데 왜 이들 동맹국 때리기를 하냐? 왜 무리한 그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장의 합당함을 떠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달리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이런 얘기 했네요. 유럽 국가들이 이 요구를 그러니까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바라던 대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조폭이 갈취 대상으로 삼는 관할지구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칼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그것은 바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줄리 스미스 전 조 바이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부보좌관 이런 얘기했네요. 야, 이 사람 제일 솔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선의로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익이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주한미군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 주장 이전에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장성들, 미국의 정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이 인류 역사 이래로, 제국주의가 난무하는 이 역사 이래로 선의로 자국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국을 위해서 장기간 이렇게 주둔하는 역사가 없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정말 하느님이 내려보내준 천사일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군이 천사입니까? 자, 그런 한미동맹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거의 주술적인 신념으로 70년 동안 우리한테 세뇌되어 왔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식민지 쟁탈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했고, 원자탄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해방됐다. 이런 것도 거짓이죠. 원자탄이 투하되기 이전부터 일본은 패전을 준비했고 항복선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미뤘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한국에 왜 미군이 들어왔습니까? 대북, 대중국, 대소련 전쟁기지 역할이 필요했고 가장 적합한 것이 이 한반도. 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이 이 동북아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전쟁기지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들어온 것입니다. 반공 전시장으로 한국을 만들었고요. 무기 판매장으로. 그리고 자국에서 남아도는 이 잉여 농산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곳으로 활용했다. 이게 사실인 거죠. 작전권을 외세에 넘긴 나라가 유일하죠. 우리가. 넘긴 것인지 빼앗긴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로 움직이는 것도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광주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전두환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특전사를 보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작전권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작전권을 넘긴 국가와 사이에 동맹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동맹이라는 것은 동등한 양 주권 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그것도 일시적이겠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영원하지는 않겠죠.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맺어지는 관계일 텐데 한국과 미국이 그런 겁니까? 예속관계죠. 동맹관계가 할 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2015년도에도 밝혀졌지만 탄저균,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발각이 됐죠. 근데 최근에 다시 세균 무기를 가지고 생화학 무기를 실험하는 실험실을 부산 그리고 평택 기지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확인이 됐습니다. 불법이죠. 세계적인 생물 무기 금지 협약에도 위반이고요. 국내법으로도 위반입니다. 한국에서 온갖 불법 무법의 이 위험한 반인륜적인 생물 무기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걸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국익과 한미동맹, 미군 주둔 이것이 일치합니까? 이 이익관계가 일치합니까? 자, 우리는 당장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해왔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맡고 있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맡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무슨 동맹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주술이자 미국에 의해서 재탄생한 친일 잔재들의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에 자신들이 누려왔던 온갖 기득권들을 다 내놓아야 될 상황이었죠.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처벌 대상, 청산 대상으로 민족적 심판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미군정이 살려줬고 미국이 살려줬죠. 친일파들에게는 일본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다가 이제 미국까지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이들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거죠. 미국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았던 것이 친일파들입니다. 그래서 두 미국과 친일파들의 이익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친일파들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도 동맹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친일파들의 이 논리, 친일파들의 이해관계가 표시된 표현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친일파들의 그런 논리, 이해관계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나베라고 불리는 나경원 유해 친일 잔당들의 친파 정당들의 그런 주술에 우리가 휘말려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주시를 가져서 국익과 민족의 이익 자체를 실현하지 못한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예속관계. 한미동맹을 부르짖는 세력들은 바로 미국과 일본에 철저하게 맹종하고 복종하면서 민족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겼던 이 사대주의자들이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그런 지배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또 정상적인 한미관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주술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변한 신문 세탁을 하면서 고안해낸 통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그 허상에서, 위협에서 쫄지 말고 벗어나는 것이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일한 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왔다고 하는 착각.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 시리즈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이제 유엔사를 좀 말씀드렸고 천안함 얘기를 좀 드리거나 뭐 금강산 문제든 뭐 5.24 문제든 여러 가지 또 현안에 대해서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된 예민한 주제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23일 날 토요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대표 안순호입니다. 3월 23일 우리는 광화문에서 또 한 번의 촛불을 들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을 위한 범국민 촛불대회에 지난 1700만의 촛불의 힘을 보여주셨던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는 지난 새누리당 시절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했던 세력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자유한국당 안에 계속 있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고 촛불을 부정하고 반민주주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들은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